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즈파파 목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드려요. 요즘에 이제 봄이 왔잖아요. 지금 1월, 2월 겨울이 지나고 이제 3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12일 된 것 같은데 3월 12일 봄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오랜만에 인사도 드리고 또 근황도 전하고 하려고 카메라를 좀 켜봤습니다. 지금 뭐 요즘에 그 면허증 갱신 기간이라고 연락이 와서 신청을 미리 해놓고 지금 잠깐 경찰서 경찰서 가서 면허증 재발급 신청한 거 이제 찾아왔어요. 요즘에 저희는 뭐 별다른 일은 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지내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하고 있는 뭐 일하는 목사로 사모로 살아가면서 사역까지 하느라 좀 쉽지는 않은데 그게 뭐 뭐라 그럴까요? 이제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 이거 진짜 최악이다 못 해먹겠다 뭐 이런 식은 아니고 정말 감사하게 은혜로 잘 하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뭐 목회라는 것 이전에 한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가족의 생존을 위해,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 있는데, 뭐 경력 단절, 뭐 여성분들도 많으시지만 목사 사모도 사실 경력 단절 인체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맞닥뜨리면서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때부터 느끼는 그 힘든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거기서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그 이제 관심이, 목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뭐 사례비로 주는 것이나 아니면 뭐 월급으로 받는 어떤 그런 형태의 것이 없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 수익이라는 말이 목회자에게는 마치 뭐 금기시되는 것 같고 타락한 것처럼 들리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뭐 수익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당연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 않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 겨울에 좀 느꼈던 게 뭐냐면, 단 10,000원이라도, 하루에 10,000원이라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불법적이지만 않다면, 그리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만 않다면, 내가 어떤 정당한 노동을, 아니면 또 어떤 저는 그게 정당한 투자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되냐 안 되냐 그런 건 지금 논할 건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루에 단 10,000원이라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이제 이번 1, 2월 달에 그렇습니다. 12월 달, 작년 12월 달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어린이 사역하던 그 공간을 잠깐 방학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어른들이 찾아오지 않았던 곳이고,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 마음껏 쉬라고 했던 그 목적성이 있는 공간인데,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또 자기들 마음대로 놀고 어디 가고 여행 가고 이러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확률, 그리고 인원수, 또는 필요성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2월 달엔 12월 말부터 1월, 2월, 3월 3일까지는 문을 닫아놨습니다. 간헐적으로 열기는 했어요. 어떤 친구가 이모, 삼촌 저 오늘 가면 안 돼요? 갈 수 있을까요? 또 저 갈 데 없어요 라고 연락이 오면 그 친구만을 위해서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안 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분명한 건 어쨌든 겨울에 저희가 하고 있는
뭐 매장이나 아니면 어린이 사역하는 그 공간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쏟아부어야 되는 공간이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마이너스 나는 것들을 우리가 메꾸려면 아내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만 했고, 그게 뭐 풀타임이나 아니면 뭐 긴 시간의 여러 잡은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하면서 추가로 원래는 쉬어야 될 틈에 나가서 이제 오전에 일을 해야만 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저녁 때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뭐 대리운전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배달, 퀵배송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자차를 갖고 할 수 있는 뭐 카카오 티 배송인가 뭐 사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이렇게 배송할 수 있는 앱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시간 들죠, 기름값 들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따지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 자차를 갖고 하는 일 말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예전에 했던 대리운전을 1월, 2월, 12월 30일부터 이제 2개월 정도 했어요. 뭐 그렇다 그래서 제가 뭐 매일마다 주구장창 대리운전을 하고 뭐 심야 시간까지 새벽까지 막 동틀 때까지 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좀 느꼈던 건 그런 거예요. 어떤 날은 만약에 운행을 나갔는데 뭐 생각 외로 뭐 이럴 수 있어? 라고 할 만큼 계속해서 막 콜이 잡히고, 때로는 뭐 팁도 받고 그 다음에 장거리, 그러니까 장거리라고 좀 긴 거리를 해서 단가도 괜찮다, 집에 오면 짧은 시간을 해도 꽤 잘 벌었다, 뭐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날을 제가 이제 그 운행 내역을 보고 캡처해서 이제 뽑아보고 캡처해서 이제 분석해 봤더니 한 2달 정도에 2번 정도? 그래봤자 뭐 엄청나게 번 것도 아니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어땠냐? 그러면 이제 한파가 오고 뭐 힘들고 막 이런 상황에서 나가서 했는데 우선 콜이 없어요. 콜이 없고, 저희 동네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인구가 많지 않고 어쩌면 뭔가 이렇게 직군들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콜이 없나 싶어서 전철을 타고 부평도 나가보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나가봤는데 콜이 우선은 많이 없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TV에서 가끔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대리운전을 하는 분들의 그런 뭐 다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가끔 보게 되면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우선은 다양한 뭐 전략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고 해도 우선은 경제적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콜이 별로 없고, 콜이 뜬다 해도 다 뭐 그 지역 반경이 예전에 이제 뭐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게 멀리 뭐 술을 마신다든지 뭐 이렇게 지역으로 이동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점점 경제적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동네에서 마시는 술을 마시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먼 거리보다는 해봤자 뭐 한 10,000원, 12,000원, 13,000원 뭐 이런 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콜들을 뭐 잡아서라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 뭐 힘만 빠지고 막 시간만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또 어느 날은 그런 콜조차 잡을 수 없다. 뜨지도 않고 떴을 때 누르지 못해서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런 걸 제가 어디서 경험했냐면 부천시청 근처 뭐 이런 데서 그 식당가가 많은데 그런 데서도 경험해본 바로, 와, 이렇게 콜이 없을 수가 있을까 해서 제가 후퇴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나다니다 보면 요즘에 공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실이 꽤 많고, 예전에는 뭐 여러 개
그 상가들 중에 하나 공실 뭐 이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어떤 몰 같은 경우는 한 층 전체가 다 공실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기로는 권리금도 받지 않겠습니다, 입주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문구도 붙어 있고, 또 어디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반값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제를 입주하라는 거죠. 그런 광고들이 계속 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커다란 뭐 소고기집이든 뭐 이렇게 뭐 그런 식당들이 불을 켜놓은 채로 텅텅 빈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눈으로 볼 때도 있어요. 안타까운 뭐 상황이죠. 뭐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그거보다는 경제적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당들, 제가 이제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이제 토요일까지 어느 날 대리운전을 나가면 좀 잘 잡힐 수 있을까, 이제 제 데이터를 이렇게 제가 캡처해 놓고 챗 GPT한테 돌려봤더니 패턴이 보통 이제 월요일, 그리고 금요일, 뭐 토요일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수요일날 나갔다가 폭망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예 후퇴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아예 나가지 말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기다렸다가 금요일날 딱 나갔는데, 웬걸요, 금요일날 그 식당가가 즐비한데 저녁 9시 8시 50분인데도 이미 문을 닫고 들어가는 상가 점포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하루에 10,000원을 버는 것, 상가를 오픈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날 안 팔렸다 그래서 본전이 아니잖아요.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리고 그건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다 라는 상황이 좀 뭔가 좀 안타까웠고, 또 하나는 남에게만 적용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목사니까 시대적인 상황도 봐야 되고, 성도들의 뭐 상황도 이렇겠구나 라고 이제 확인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제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에 돌아올 때 오늘 몇 콜 탔는지 얘기도 안 하고, 제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저희 아내는 하라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못 벌었다고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가장인데 그게 쉽지 않아서 참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목회자든 아니면 아니든 뭔가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나 이만큼 했구나라는 이렇게 척도가 생기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척도가, 예를 들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연봉 얼마를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만큼의 일을 해냈어, 그런 걸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할 때도 있죠. 목회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힘든 일이긴 하지만 한 주에 설교를 몇 편 했어, 몇 번 했어, 아니면 신방을 몇 건 했어, 몇 명을 만났어, 상담했어, 뭐 이런 이제 척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빴다, 나는 이만큼이나 하는 사역자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척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이제 설교가 많지도 않고, 저희 교회는 이제 지금 어린이들 위주로 사역을 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뭐 예배가 막 계속 있다든지 그렇진 않고, 주일날 예배 한 번이니까 그런 설교에 대한 횟수에 대한 부담이나 아니면 그걸로 저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뭔가 확인받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막 매일마다 신방을 찾아다닌다든지 목사님 저 힘들어요 상담해 주세요 이런 친구들은, 이런 성도들은 아직 없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쏟아붓기만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거기다가 또 방학 때는 저희가 문을 닫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닫으니까 그러면 고스란히 내가 그러니까 쉬는 기간이고,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충전하는 기간이지만, 뭔가
하고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딱 그 상황이 되니까 아, 대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돈을 벌러 나가야 되겠다. 근데 돈을 벌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못 버는 거죠. 그럼 들어와서 오늘 운행을 했는데 몇 건 했습니다. 뭐, 야, 되게 많이 받아. 이렇게 되면 좋은데, 오늘 한 건도 못 하고 왔어. 한 콜도 못 탔어. 이렇게 되면, 그 마음이, 와, 이게 내가 시간당 이것도 못 버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자존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지금은 상황이 좋아졌다기보단 어쨌든 그 생각에서 약간 빠져나왔으니까 이렇게 영상을 틀고 얘기를 나누지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상황이 상당히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막 뭔가 이렇게 꽂히고 아니면 어떻게든 돈을 벌어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쓰는 또 패턴들이 있어요. 아, 이러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요즘 다 하잖아요. 막 유튜브 보면 뭐 이런 거 해보세요. 영상도 만들어 보고 뭐 글도 써보고 뭐 해보세요. 그러면 수익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를 또 몰두해요. 그리고 뭐 거기에 요즘에 챗GPT나 뭐 이런 클로드나 이런 AI LLM 모델 같은 경우를 쓰면 좋다 뭐 이렇게 또 계속 또 그걸 또 연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코딩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뭐 연구하죠. 그러면 이제 막 밤을 새는 거예요. 막 새벽 3시. 그렇다고 뭐 늦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애들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일상생활 또 해요. 그러니까 또 저녁 때 또 대리하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제가 1, 2월 달을 어떻게 지냈나라고 제가 이제 돌아봤더니 마음을 뺏겨서 지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뺏겨서 지냈고 그 마음을 뺏겼다는 건 하루에 10,000원 이상씩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뤘느냐? 못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이루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 뺏긴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게 뭔지를 알게 되니까 내 빼앗긴 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완전히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목사니까 모르겠어요. 목사가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뭐 사모가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목적이나 목표나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빨리 그 빼앗긴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뭐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도 있지만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뭐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 목회자가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의 의미는 뭐 교회 다니면서도 요즘에 이제 멘토링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는데 내 인생의 목적은 뭐 500억을 버는 겁니다. 뭐 100억을 버는 겁니다. 몇 억을 모으는 겁니다. 뭐 이런 목적이 설정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생계 때문에 위협을 받고 하루 종일 점포에 앉아서 죽치고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거나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권리금조차 받지 못하고 상가를 빼서 사업을 사업자
폐업을 해야 하는, 그렇게 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고 청년들이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면, 요즘에 AI의 발달이 너무나 이제 빨라서 그런 일들을 쉽게 겪거든요. 그 일 자체가 없어지는 일들.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편으로, 어떻게 빼앗기지 말아야 될 영역으로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돌아와야 되지만 삶의 모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여겨졌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뭐 어떤 산업이나 사회 미래를 보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앞으로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극단으로 가는 뭐 정치적 상황이나 아니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국제 경제 패권 전쟁이나 또 AI가 너무나 발달해서 직업이 더 없어지면 없어졌지 많아지진 않을 것이다. 물론 많아진다면 새로운 영역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인이 되어갈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그런 영역에 있어서 뭐 앞으로 주도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인구 구조가 뭐 어린이 구조라기보단 뭐 다음 세대가 막 창창한 미래가 있는 구조라기보단 이렇게 중장년층, 노년층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뭐 상단이 이렇게 커버린 그런 구조에서 그동안의 몸이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실물로 어떤 노동을 하거나 뭐 이런 쪽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였던 분들이 과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얼마나 그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근데 뭐 이제는 뭐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시대. 더 이상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할 만한 시대. 그래서 저는 그게 늘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지금도 대기업에 다니고 아니면 어떤 현직에 계시면서 많은 뭐 연봉을 받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분일수록 이제 빠른 은퇴가 될 것이고, 은퇴가 된 이후에 과연 그 전에 했던 직군이나 그런 걸 가지고 더 이상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직면하게 됐을 때 과연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견뎌내야만 할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요즘에 더 많이 들어요. 쉽지 않겠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하고,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목회자이기 이전에 그냥 한 사람으로 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 나오신 분이든 아니면 어떤 것에 있어서 큰 공적을 쌓아서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 어떤 결과물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이제는 내가 하루에 10,000원도 벌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 나는 무엇을 나의 존재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글쎄요, 이제 어차피 결론인데 답정너죠. 계속 잊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라는 거 말고는 뭐가 답이 될 수 있을까? 물론 간절한 생계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당장 돈이 필요하겠죠. 그게 엄청나게 엄청나게 큰 가치가 되고 그게 나의 기쁨이 되죠. 근데 요즘 보면 그 가치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도 가치가 다 채워졌다고 말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도 다 우울함을 경험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자기 자신의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위협을 받고 우울과 뭐 공황도 겪게 되잖아요. 스트레스도 있고 그게 몸의 질병으로 또 오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저한테도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저 자신한테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답이시죠. 그걸 계속 까먹고 살아요. 까먹고 살아. 네. 요즘 이렇게 지냅니다. 이게 한 2달 반 정도의 생각이에요. 이제 저희는 요즘에 간식 파라다이스라고 이제 저희 지역 아동들이 여기 지역이 많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고 저는 뭐 이게 우리 지역이 낙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도시에 살아도 많은 상가들이 공실인 시대에는 그 아이들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저희 지역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뭐 어디 앉아 있을 때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식 파라다이스라는 곳을 운영하면서 어떤 뭐 전도 목적, 이거는 물론 뭐 목사가 살아가는데 사모가 뭐 성도가 살아가는데 전도 목적이 없다, 이거는 말을 할 수 없지만 그거는 조금 뭐랄까 더 궁극적인 거지만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너 당장 교회 와, 너 당장 예수님 믿어, 뭐 너 교회 안 다니면 뭐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지금 이 공간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동네 아저씨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성도죠.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시작한 게 간식 파라다이스고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오는 친구들이 곤고하고 힘들 때 저나 아니면 제 아내나 아니면 저희 공간이 떠올라서 뭐 삼촌 이모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또 제가 상담도 하고 저희 아내도 또 아이들 잘 케어하고 싶은 또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또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앞으로 자주 킬게요. 아주 자주 키면서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계속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AI 챗 GPT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이거 기독교를 해친다, 기독교적이지 않다, 뭐 이런 말씀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또 목회 환경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최윤식
목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미래학자 중에 한 분인데, 어떤 강의에 나와서 목회가 어렵다고 하고 교역자 수급이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 라고 하시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AI 에이전트를 목회자분들이 다 구독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되게 미약하지만 목회를 위해서 뭘 돕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분들이 제가 누군지 모르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챗 GPT 안에 있는 GPTS 자동화하고 세팅하는 거를 교회 목회적으로 좀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죠? 챗 GPT를 클로드를 뭐 퍼플렉시티 뭐 이런 것들을 뭐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라고 이제 유튜버들이 다 이제 자기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들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고 목회자가 부족하면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들, 프로그램들을 좀 이렇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들고 있어서 그것들을 좀 나누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5개 정도는 좀 나눴고 그게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목회자분들이 없어요. 아니면 이제 평신도 사역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과도기일 텐데 우리 교회는 뭐 개척교회예요. 또는 뭐 이래서 없어요라고 하는 그 상황. 저도 지금 개척교회잖아요. 저희도 어른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어른 성도가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없어서 못해요라는 것보다는 없어서 못할 뻔했는데 이걸 통해서 뭔가 어떤 지원군이 생긴 것 같아요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요즘에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제가 지금 요 유튜브 영상 하단에 댓글로 그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가셔서 보시고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 또 이런 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아니면 이런 걸 좀 더 어떻게 변형시켜서 우리 교회 사역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때로는 목사님 저 이런 거 필요한데 이런 건 좀 한번 고민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것들을 좀 댓글로 달아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고민해 보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 생각해보니까 돈은 안 되는 것들이에요. 돈 되는 거라기보단 어떤 공원이죠, 공원. 저는 이제 뭐 커다란 공원보다는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목회하기 어렵고 개척하기 어려운 시대에 뭔가 좀 작게나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어떤 상황에 계시든 힘내시고 특별히 저와 같이 이제 개척하시거나 아니면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저보다 더 탁월하게 잘하고 뭐 오래되셨고 하지만 그 상황이 좋지 않아 좀 정체된 것 같은 모양 가운데 있을 때에도 목사님들 계시더라도 사역자분들 계시더라도 우리 좀 같이 이겨내시죠. 그리고 혹시 이런 고민들 같이 할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댓글 달아주시고 또 이메일 주시고 하면 저희 그 가게 라면 한강라면 기계 있거든요. 라면 끓여드릴게요. 커피도 내려드리고 할 테니까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또 우리 이 영상을 보는 또 인천 여기 서구 지역인데 서구 성남동인데 지역에 계신 또 지나실
지날 때가 있으신 그 성도님들은 오셔서 팔아주십시오. 우선은 이 공간이 존재해야 우리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마음이 감동하시면 오셔서 또 라면 많이 끼려 드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청년분들 오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3월 한 달 우리 열심히 또 달려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